아주 특별한 만남 생명 그리고 사랑의 박혜진 안젤라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의술에 대한 사랑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학과 의술이 발전한 그 배경에는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인간애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관절센터를 찾아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의료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생명 그리고 사랑.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관절센터의 송현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바오로병원 이 관절센터가 2007년에 만들어졌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관절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 증상 때문에 많이들 오시나요? 어떤 분들이? 저희 관절센터는 어깨부터 예. 시작해서 허리, 척추부터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까지 모든 그 관절에 이상 있는 분들 환우분들이 찾게 됩니다. 네. 제가 전공하는 부분은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어깨와 팔꿈치 관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무릎 관절 이렇게 퇴행성 때문에 어르신들 혹은 척추 예. 이렇게 그 관절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뭐 불과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어깨 관절 부분은 국내에서 그렇게 미개척 분야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전공이 수련할 때만 하더라도 예. 국내에서 어깨만을 전공을 하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도 전인가요? 제가 94년도 정형외과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했으니까 예. 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없었던 거죠. 예. 아주 드물게. 예, 많지 않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진료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어깨 때문에 오시는 환우분들 보면 네. 단순히 약물 치료만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검사 치료도 권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은 그 어깨 관절을 전문으로 하신 전문의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고, 또 예, 어깨 통증 호소하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잠깐 보면 예. 최근 5년 사이에 외래 병원에 어깨 때문에 오시는 분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그 사이에? 흔히들 이 고령화가 되고 예. 그다음에 어깨를 사용하는 직업들도 많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활 식습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비만도 많고 성인병 같은 호르몬 계통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깨 관절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네, 네.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는 제가 처음에 수련할 때 환경하고 이 환우분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깨 통증이 있으면 예. 막연히 오십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네. 병원을 찾지도 않으시고 대부분의 민감 치료를 하시다가 병원을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제는 환우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넓어진 것도 예.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깨 조금 아프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참다가 이제는 이제 많이들 인식 변화돼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병을 키워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어떠세요? 예. 전반적으로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도 본인이 자가 진단으로 병원 외에 민간 치료를 하시다가 예. 악화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깨 관절 같은 경우가 조기에 진단이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있는데 네. 너무 늦으면 현대의학으로도 정상으로 돌리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환우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땅을 딛고 다니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보행에 이상이 있고 본인이 다급한 마음에 병원을 빨리 찾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깨 관절은 회전 범위가 많고 굉장히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당장 일상생활을 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병을 늦게 찾는 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관절할 때 무릎 관절이나 척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깨 관절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예. 다른 이제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은 뼈가 많은 힘을 지탱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운동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중을 부하고 많이 쓴 관절이긴 하지만 네. 어깨 관절은 굉장히 많이 회전이 되고 사용 범위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뼈가 지탱을 하지 못하고 힘줄과 인대가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줄과 인대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어깨 관절을 보통 이루는 근육 중에서 예. 바깥에서 만져지지 않고 관절 속에서 관절 자체를 움직여주는 힘줄들이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네. 이 힘줄들을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서 파열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문제가 있는 힘줄 속에 석회가 침착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화 근염도 있고요. 네. 흔히들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동결견은 힘줄 외에 관절 마개에 문제가 생기면서 점차 오그라들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생기는 게 특징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깨 아프다 하면 이거 50견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동결견이라고 하시나요? 예. 의학적인 표현으로 예. 그것과 아까 회전근개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그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동결근은 특징적으로 밤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손이 등에 닿지 않는 증상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도 강직이 있기 때문에 등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네. 그게 점차 진행이 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힘줄 파열은 힘줄 손상인 경우에는 그 힘줄을 쓰는 자세에서 통증을 만들기 때문에 네. 전문가가 보면 약간의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병의 경과 중에 힘줄 손상도 오십견처럼 강직으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자각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십견과 그 힘줄 파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게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분명히 다를 텐데 그 일반인이 그거를 구별해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오십견을 많이 앓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특정 환자한테 환자분의 원인이 뭔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대부분 의학 연구들에 보면 퇴행성 변화 또는 체질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같은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또는 미세한 뇌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특히 어깨 근육이 이렇게 강직된다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이 이 오십견 증세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당뇨와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 같은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예비 당뇨인 분들도 처음에 50견으로 진단을 받고 진단 과정 중에 당뇨를 네. 발견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런가요? 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좀 통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오십견 관련된 오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혹은 팔을 이렇게 빙빙 돌리는 회전하는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흔히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진단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 원인이 없이 생기는 1차성 오십견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경과를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통증도 없어지고 운동 제한이 있던 것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 미세한 힘줄 손상이 있거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통증도 좀 남아 있고 운동 제한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보면 아마도 안에 미세한 다른 원인이 있어서 시작된 동결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동결견, 그게 이제 아까 50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게 잘못 오인하는 또 다른 그 증상이 그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좀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깨에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힘줄이 끊어져서 이런 증세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증세가 오는 건가요? 힘줄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오는 건가요? 대부분 한번 큰 외상이나 예. 사고에 의해서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통증도 굉장히 심각하고 갑자기 팔이 안 들어지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찾게 되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퇴행성 변화, 연령에 따라서 힘줄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생긴 마모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파열로 이어지다 보니까 환자분 팔 드는 것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을 참다가 보시면 네. 나중에 진짜 팔이 안 들어질 정도까지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힘줄이 파열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있고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건름이라고 얘기하는 힘줄이 붓고 헐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와 다른 물리 치료 등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근데 더 진행이 돼서 힘줄이 파열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예. 점차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파열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관절경 봉합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그 시기에 수술이 잘 진행된다면 수술도 용이하고 최근에는 수술 결과들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주 정도 지난 뒤부터 재활 시작해서 약 3개월이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흔히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고통을 겪다가 또 교수님을 만나셔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전자부품 조립상을 운영하는 오중근 씨.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알아 걸음이 자유롭지 못한 그는 기술을 배워 전파사를 운영하다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뒤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천성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보니 60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왔어도 얼굴엔 그늘한 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때,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이게 소아압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터니까 뭐 있어 그때는 병 와도 뭐 고치는 건 꿈도 못 꿨죠. 뭐. 예, 이제 적게 아는 사람은 나가치고 심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적게 아는 사람들은 더 걸어 다니고 그런 거죠. 저는 원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요. 뭐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거 해보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제외하면 몸도 마음도 누구보다 건강하다 자부하는 중근 씨는 한때 큰 수술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 때문입니다. 한평생 목발에 의지하다 보니 어깨를 혹사할 수밖에 없었고 10년이 넘도록 양 어깨의 힘줄이 끊어진 채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못했죠. 그런 병이 있는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여기를 이걸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팔이 돌아가지 않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워낙 아픈 걸 잘 참는 탓에 침을 맞고 찜질을 하며
무작정 견뎠다고 합니다. 고통이 극심할 땐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나만큼 아플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라 이렇게 아프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팔 아플 당시에는 나는 그렇게는 안 아팠으니까. 내 다리 아픈 것 같이 팔이 아팠으면 어떻게 다녔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동네 의원을 찾아가 이른바 뼈주사를 맞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와서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많이 맞다 보면은 이제 사람한테는 안 좋다는데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가서 막 한 번 그거 맞고 나서 그 후유증을 다 구하나서도 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 근데 그냥 구하나서 두 번씩 왔는데도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이게 신경이 어디 놀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며. 그렇게 10년 가까이 고통을 견디어오던 그가 성바오로 병원의 관절센터를 찾게 된 것은 2008년. 그는 송현석 교수를 통해 비로소 통증의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 즉 양어깨의 힘줄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 내에 관절염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측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어요. 다행히 팔은 드실 수는 있었지만 수술 전에 이제 저희가 MRI 같은 측정을 했더니 우측은 봉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 5개라고 보통 통상으로 얘기하는데 2개 이상이 완전히 이미 이제 소실이 되고 퇴축이 돼 있어서 뼈와 뼈가 마찰을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두면 점점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근육이 약해져서 팔도 혼자서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진행이 되십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과정 중간에 있는 힘줄이 다 손상이 된 겁니다. 위쪽에 있는 지붕의 역할을 해주는 뼈하고 팔뼈 사이에 남아있는 힘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면 앞쪽에 있는 괜찮은 힘줄과 위쪽에 있는 힘줄 그리고 뒤쪽에 있는 힘줄까지 정상적인 힘줄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힘줄이 오그라들고 오랜 고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자 오중근 씨는 그동안 홀로 견뎌온 아픔이 반쯤 사라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다가 정말 아껴서 평생 써야 되는 팔이니까 팔하고 다리하고 겹쳐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하지. 이게 끊어져가지고 진짜 애쓰셨대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그분이. 왼쪽 어깨에 수술이 시행된 것은 2010년 7월. 송현석 교수는 관절경을 통해 끊어진 힘줄을 연결하는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왼쪽 어깨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듬해인 2011년 2월. 상태가 좀 더 심각했던 오른쪽 어깨의 거원 이전술이 시행됩니다. 거원 이전술은 다른 부위의 힘줄을 떼어 어깨에 이식해 힘줄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시만 해도 국내에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몇 명 되지 않았던 어려운 수술입니다. 오중근 환자분처럼 관절염도 진행이 심하지 않아야 되고 앞쪽에 있는 힘줄이 남아서 이 옮겨놓은 힘줄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결과가 좋구나라는 게 점점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성공률이 높아져 가는 이유는 아마도 딱 도움을 받으실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관절염까지 진행돼 수술조차 불가능했을 오중근 씨. 다행히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 힘줄이 가운데 있는 저 새까맣게 또 있는 수술 후 관리와 재활도 잘 되고 다른 있습니다. 힘줄들하고 현재 봉합해 놓은 힘줄은 괜찮습니다. 이쪽도. 근데 이제 저런 물이 차고 껍질 두꺼워지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불편해하시는 것처럼 프리즈 조금 무리하고 나면 좀 시큰거리거나 아니면 통증을 만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수술하시고 5년 되셨고 사용량 많은 거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준근 씨를 교수님이 배웅해 주십니다. 그동안 받은 관심과 사랑을 생각하면 온통 고마운 뿐입니다. 남은 평생도 목벌의 의지에 살아야겠지만 다리를 대신해온 두 어깨가 다시 건강해졌으니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기에 남보다 몇 배 더 치열하게 살아온 준근 씨.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두 어깨는 힘줄이 닳아 없어지도록 혹사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의 어깨는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애들하고도 너무 놀았거든요. 막 피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막 여기서 그냥 막 이걸 못 치워요. 같이 굴러다니니까. 네, 예. 제일 좋은 게 그거지. 그렇죠. 뭐 손 사람들하고 엎어주고 뒷어주고 난리는 거죠. 이젠 사랑하는 손자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준근 씨. 그의 행복이 영원히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만나본 오준근 씨의 경우에는 건 이전술 이런 수술로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수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편적인 수술은 아니었다고요. 예. 예. 건이전술은 옆구리에서 팔로 이어져 있는 힘줄을 예. 분리를 해서 어깨 파열되어 있는 부분 이전에 지켜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절개가 크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환자분이 재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잘 따라와 줘야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기피하던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나아졌나 봐요. 예, 이제는 수술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준근 환자분처럼 힘줄 파열은 봉합을 할 수 없을 정도지만 관절염이 진행이 많지 않고 네. 혼자서 팔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건 이전술이라는 수술법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럼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치료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예, 봉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드릴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최근에도 힘줄 파열이 봉합이 불가능하고 연령이 많으신 경우에는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준근 환우분처럼 계속 양팔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고 또 양팔을 사용해서 목발을 딛고 다니셔야 되는 경우에는 네. 인공관절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시행하는 걸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도 오준근 환자분은 건이전술이 가장 적합한 수술법이었고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네. 예. 선생님께서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셨을 때 그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건 이전술 이런 수련을 좀 부탁하셨었다. 그런 얘기를 좀 전에 들었었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었나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07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윌리엄스 박사님께 연수를 갔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정형외과 학회장을 역임하시고 계시고 어깨 관절 수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네. 제가 연수 결정하기 직전에 그분의 저서를 접했는데 예. 그게 건이전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분들께 제가 건이전술을 배워와서 시술을 해드림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특별히 많은 수술 중에서 예. 특히 건이전술
좀 가르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윌리엄스 조 선생님을 서울에 초청해서 네. 세미나를 시행하고 국내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걸 들여와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또 회복을 하신 분이 오중근 환우분이셔서 또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오중근 환자분을 뵀을 때 양팔로 보행을 하고 다리는 소아마비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으로는 봉합을 해드릴 방법이 없었겠구나. 근데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기 전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건의준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오셨다. 네. 그리고 다행히 어려운 재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 오중근 환우분께서도 잘 참아내시고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깨에 힘줄이 끊어진 경우에 뭐 봉합을 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이전술을 시술을 하거나 근데 혹시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거나 나아지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예. 저희 다른 몸의 다른 힘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특별하게 어깨 근육은 계속 움직임이 있고 또 관절액이 흘러다니다 보니까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줄이 재생을 하긴 하는 건가요? 자연적으로? 재생 능력이 없다고 없어요.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파열 부위가 사용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고 예. 그리고 근육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수술하더라도 결과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지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어깨 관절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이후에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늘 생활하는 이 부위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힘줄을 어깨 뼈에 붙이는 수술이 이제 힘줄 봉합술인데요. 네. 재생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 초반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봉합 부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들 흡연 같은 경우가 이런 재생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잘 따라 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생활 속에서 그 활동 범위를 좀 줄여야 되는 건가요? 아픈 부위를? 수술 직후에는 이제 정해져 있는 재활 치료 기간을 따라와서 회복을 하셔야 되는 해주셔야 되고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이 성바오로 병원에서 어깨하고 팔꿈치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치료를 이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깨 관절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바쁘신데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또 강연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조기에 병원을 많이 찾아주고는 계시지만 네. 아직까지도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고 진단을 미루시고 다른 민간 치료로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네. 아직까지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뵙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서 생길 수도 있고 생겨 있는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 쭉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깨나 이런 관절들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다 다르니까 그냥 아픈 거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조금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좀 생긴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혹은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우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모든 병이 치료 시기가 있고 그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으실 때 조기에 병원을 찾으시면 더 병이 나빠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로 예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늦게 오시게 되면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려 드릴 수 없는 네. 경우가 있고 괜히 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조기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여기 약간 통증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얼른 이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때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의술을 배우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노력을 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늘 도전하는 의료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자, 아주 특별한 만남 생명 그리고 사랑.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관절센터를 찾아서 통증에서 또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의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